서울 변두리 단독주택, 오래된 벽돌담 사이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이 유독 따스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김장배추를 다듬으며 손자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70평생을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일들 중에서도 아들을 먼저 보낸 지난 1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7살 고등학생인 지훈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훌쩍 컸지만 여전히 할머니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 괜찮았어요. 지훈은 늘 그렇듯 말수가 적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성적인 성격이었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조용해졌죠. 말수는 손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곶감 있어. 하나 먹고 숙제해라. 이런 소소한 일상이 말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들 민재가 남긴 사망보험금 5억 원은 통장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돈의 절반은 지훈의 대학 등록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계획해 두었죠. 아들이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생각해준 마음이 고마워서 한 푼도 함부로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말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평소 같으면 광고 전단지려니 했겠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훈아, 우편함 좀 확인해 줄래? 네, 할머니. 지훈이 가져온 것은 법원 봉투였습니다. 등기 우편이라고 적힌 글씨가 유독 눈에 띄었죠. 말수는 안경을 쓰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민재 씨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청구합니다. 청구인 전 배우자 서진.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 이혼한 며느리 서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거든요. 지훈을 두고 떠났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다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말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감정이 목을 막았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진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10년 전 아들 민재와 이혼할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서진은 지훈의 양육권은 포기하면서도 위자료는 받아갔죠. 그 후로 지금까지 지훈의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심지어 민재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말수는 이불을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을 지훈 생각에 목소리를 낮췄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훈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지훈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죠. 할머니, 어제 편지 때문에 밤새 뒤척이셨죠?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침실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를, 새벽까지 켜져 있던 불빛을 모두 보았거든요. 혹시 엄마 얘기인가요? 지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말순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이야기였죠. 응, 서진이가 연락을 했어. 엄마가요? 왜요? 돈 때문이야. 말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수저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남긴 보험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 여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에 당황과 혼란이 스쳐 지나갔죠. 10년간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길 수 있나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둘 수는 없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법정 구경도 해본 적 없는 70 노인이었지만 아들이 남긴 유산과 손자의 미래만은 지켜내야 했어요.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서진 씨 대리인 변호사입니다. 협의차 연락드렸는데요. 협의요? 무슨 협의 말씀이시죠? 혼인 중에 함께 가입한 보험이고 일부 보험료는 저희 의뢰인이 납부한 기록도 있습니다. 또한 지훈 군은 서진 씨의 친자이기도 하고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말순에게는 더욱 환하게 들렸습니다. 법적 근거를 들먹이며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주고 아이 얼굴도 보러 오지 않던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는 겁니까? 감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말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말했어요. 저를 찾고 싶어서 온 건 아닐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지훈아, 말순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미워도 서진은 지훈의 친어머니였고 아이가 그리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너 10살 때 그 여자가 어떻게 떠났는지 기억 안 나니? 내 생일에도 졸업식에도 아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너를 찾겠다고? 지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서류, 통장 내역, 휴대폰 기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죠. 서진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말순은 며칠간 발품을 팔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민재가 다니던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어르신, 보험 가입 당시 녹취 기록을 원하신다고요? 네, 제 아들이 누구를 수익자로 정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직원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겨 상담 기록을 찾아주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기록은 대부분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가 남아있는 전부네요. 말순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민재가 마지막으로 상담받았던 보험 대리점이었어요. 이민재 씨요? 기억나죠? 수익자 변경하러 오셨던 분 맞나요? 설계사의 말에 말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혹시 그때 녹음 파일이나 서류가 남아있나요? 글쎄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편 집에서는 지훈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후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상황을 털어놓을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죠. 지훈아, 어디 아프니?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 엄마 생각이요.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솔직한 마음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엄마가 정말로 나를 그리워해서 온 건 아닐까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지훈아, 현실을 봐야 해. 그 여자가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겠니?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할머니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말순은 중요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어르신, 찾으셨던 자료 발견됐습니다. 내일 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어요. 말순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다음 날 말순은 일찍부터 보험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설계사가 내민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아들 민재의 것이었어요.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네, 누구로 변경하시겠어요? 어머니로 바꿔주세요. 전처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돈은 제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쓰였으면 합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남아있다니요. 하지만 설계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수익자 변경 서류를 작성하셨는데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전 수익자가 유효한 상태예요.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취는 있지만 공식적인 서류가 없다면 증거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 서류, 혹시 어디 있을까요? 아마 댁에 가져가셨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민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서랍, 옷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보험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학교에서 돌아와 어수선한 방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찾으세요? 아빠가 쓴 서류.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어. 지훈도 함께 찾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집안을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할머니, 내일 다시 찾아봐요.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말순은 불안했습니다. 만약 그 서류를 찾지 못한다면 서진이 보험금을 가져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말순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 날짜도 다가오고 있었고 결정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아들이 남긴 유언 같은 녹취 파일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약했습니다. 새벽 3시 말순은 부엌으로 나와 차를 끓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자신의 심정과 닮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서진을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지훈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공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평생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낡은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서진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전 며느리는 여전히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혼인 중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 일방적으로 독점하려 합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주장했습니다. 보험료 납부에 원고도 기여했고 지훈 군은 원고의 친자입니다. 생계비 명목으로 보험금 일부를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험금은 민법상 유족의 권리이며 생계 기여도에 따라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측의 주장을 더 듣겠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판부가 서진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재판장님, 말순이 일어서자 변호사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10년 동안 아이에게 뭘 해줬는지 아십니까? 생일 선물 하나, 안부 전화 한 통도 없었어요. 어르신,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권리는 다릅니다.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에 말순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이 직접 수익자를 바꾸겠다고 했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말순의 변호사가 녹취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 민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익자를 어머니로 바꿔주세요. 전처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잠시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어요. 녹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식으로 접수된 변경 서류가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죠. 재판은 계속 이어졌고 말순은 점점 불리해지는 상황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심지어 서진의 눈에서는 눈물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재판부에게는 효과적으로 보였어요. 법정을 나선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질 수밖에 없는 걸까? 집에 들어서자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아. 지훈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뭐라고? 법정에서 말할게요. 엄마가 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할머니가 저에게 어떤 분이었는지요. 말순은 지훈을 말리려 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날 밤 말순은 다시 한번 민재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믿음을 버릴 수 없었어요. 책장 뒤, 옷 주머니, 심지어 베개 속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새벽 2시 말순은 민재의 책상 서랍을 다시 한번 뒤졌습니다. 그때 서랍 뒤쪽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말순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손으로 쓴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어요. 구겨져 있었지만 분명한 민재의 필체였습니다. 수익자 어머니 박말순.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아들이 직접 쓴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를 말입니다. 지훈아, 지훈아. 말순은 잠들어 있던 지훈을 깨웠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찾았어. 아빠가 쓴 서류를 찾았어. 지훈도 잠이 깨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체가 분명했어요. 할머니 이제 이길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순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류가 구겨져 있고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 법적 효력이 인정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희망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서류를 찾았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한 후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필적 감정까지 받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예요. 두 번째 공판일, 말순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아들이 직접 쓴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말순의 변호사가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이는 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로 명확히 수익자를 모친으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줍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거든요. 반대 신문하겠습니다. 이 서류가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고인의 명확한 의사표시입니다. 게다가 녹취 기록과도 일치하죠. 재판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점점 불리한 상황에 몰렸어요. 재판장님, 이때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저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부는 지훈의 증언을 허가했습니다. 17살 소년이 증인석에 선 모습이 법정의 분위기를 바꿨어요.
서진. 제 친어머니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할머니만이 진짜 가족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 곁에 계셨던 분은 할머니뿐이에요.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와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가 보험금의 정당한 수익자입니다.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어요. 또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부족하며 사자 명예훼손 및 무고의 소지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형사 고발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된 거죠. 법정을 나서면서 말순과 지우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0년간 지켜온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가 해낸 거야. 우리가. 한편 서진은 혼자 법정을 나섰습니다. 변호사도 등을 돌렸고 동행했던 지인들도 모두 떠났어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며칠 후 서진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고 서진의 실명과 사진이 전국에 알려졌어요. 전 남편 사망보험금 청구한 몰상식한 전처. 10년간 양육비도 안 주고 나타나 보험금 요구. 인터넷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죽은 남편 돈까지 뜯어내려는 여자. 자식도 버리고 돈만 밝히는 인간. 서진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였어요. 서진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우리 가족까지 피해를 봤잖아. 여보, 제발. 됐어. 이혼 서류 준비해둘게. 친정 부모님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 같은 딸 둔 줄 몰랐다.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야. 엄마,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서진이 운영하던 개인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도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결국 폐쇄해야 했습니다. 10여 년간 쌓아온 인맥과 사회적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결국 서진은 좁은 고시원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우연히 발견한 지훈의 어릴 적 사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선택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구겨진 고소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5억. 아니, 그 아이 하나만이라도 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반면 말순과 지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나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까요? 지훈의 순진한 질문에 말순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지금쯤. 기가 막히고 있겠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마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함께 이겨낸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이 말순의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그럼 할머니가 어디 갈 데라도 있니?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은 여전히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 돈은 지훈의 미래와 말순의 노후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었어요. 서진의 욕심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순과 지훈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식탁에서 말순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빠가 우리를 지켜주었어.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사람의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민재도 안심하며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